요즘은 무슨 5억 로또, 10억 로또가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너무나 흔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얼마 음? 전에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줍줍 같은 경우는 정확히 294만 4,780명이 접수하면서 대한민국이 아주 자랑스러운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약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무순위 줍줍이야 그렇다 치고 올해 24년에만 서울 규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청약이 4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얼마 로또인지는 뭐 말들이 많은데 지금 그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20억 이상 로또 청약들이었습니다. 1월에 메이플 자이, 7월에 레미안 원펜타스, 레미안 레벤투스, 그리고 가장 최근에 DH 방배까지 뭐 조건만 된다면 너나 할 거 없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접수해야죠. 5억에서 20억 로또인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고 높은 경쟁률은 레미안 원펜타스 527.33대 1. 레미안 원펜타스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접수 건수가 93,864건이고 공급 물량이 178세대이니 93,686명이 낙첨의 쓴맛을 봤습니다. 에이, 뭐 어때요? 바로 뒤에 레미안 레벤투스도 있고 또 그 뒤에 무려 1224세대나 분양한 DH 방배도 있잖아요. 이 로또 단지들 다 끝난 지금 혹시 합격하셨나요? 에이, 뭐 어때요? 뒤에 아직 로또 청약 많이 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곧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둔 청담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대치 에델루이가 있잖아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세 단지도 당첨이 안 되면 에이, 뭐 어때요? 그 뒤로도 반포, 방배, 서초, 대치, 역삼, 잠실, 용산 등 분양이 쭉 많이 남았어요. 그거 당첨되면 되죠. 정말 기다리실 건가요? 정말로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딴 청약 제도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로또 청약이 만들어지는 이상 슈퍼 고가점자가 아니라면 로또 청약은 절대로 당첨 안 됩니다. 그래도 추첨제가 있지 않냐고요? 안 된다고. 그거 절대로 당첨 안 된다고. 확률이 0%가 아닌데 누군가는 당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누군가는 됩니다. 100대 1, 300대 1, 500대 1을 뚫고 누군가는 당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로또 청약 당첨 기다리다가 늙어 죽는다고요. 어떻게 청약을 다루는 부동산 유튜버가 이딴 X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로또 청약이 많이 남았으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끝까지 도전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저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어이없으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멀리 가지도 않겠습니다. 딱 올해 규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만 봐볼게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주변 시세 대비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20억 이상 차이 난 단지들입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을 보면 24년 1월 메이플 자이 81세대 공급의 접수 건수 35,828건, 전체 경쟁률 442.32대 1, 7월 레미안 원펜타스 178세대 공급에 접수 건수 93,864건, 전체 경쟁률 527.33대 1, 7월 레미안 레벤투스 71세대 공급에 접수 건수 28,611건, 전체 경쟁률 402.97대 1, 8월 DH 방배 850세대 공급에 접수 건수 58,684건, 전체 경쟁률 90.28대 1. 이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돼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기대하면서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건가요? 하지만 문제는 이 경쟁률이 끝이 아닙니다. 슈퍼 고가점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추첨제를 노려야 하는데 추첨제 경쟁률은 더 장난 아닙니다. 비규제 지역 당첨자 선정 방식은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 0%, 추첨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그나마 추첨제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로또 단지는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70%, 추첨 3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 80%, 추첨 2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6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추첨제 비율이 30, 20%로 낮아져요. 절대적인 물량도 적은데 추첨제 비율까지 적어지니 경쟁률은 점점 더 헬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헬이길래 제가 이 4개 단지 추첨제 경쟁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에 청약한 메이플 자이 전체 경쟁률은 442.32대 1을 기록했는데요. 추첨제 경쟁률을 보면 전체 경쟁률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것도 있네요. 타입이 모두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3, 49 타입은 소형 타입이에요. 그나마 59 타입은 2개 있었는데 달랑 3세대 분양했습니다. 추첨제 물량은 달랑 1세대, 경쟁률은 6,634대 1. 넘어갈게요. 다음은 공급 물량 178세대, 접수 건수 93,864건, 전체 경쟁률은 527.33대 1을 기록한 레미안 원펜타스 178세대 공급에 타입이 13개 타입으로 쪼개져서 개별 타입으로 보면 공급 물량 정말 잔인합니다. 추첨제 경쟁률을 보면 가장 낮은 경쟁률이 641대 1, 가장 높은 경쟁률이 59 C타입 3103대 1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경쟁률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쟁률 뚫어보신 적 있나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전체 경쟁률 402.97대 1을 기록한 레미안 레벤투스. 추첨제 경쟁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최고 경쟁률은 4136대 1이네요. 어이가 없는 경쟁률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추첨제가 당첨될 희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분양한 DH 방배, 다른 규제 지역 단지들보다는 전체 경쟁률이 반의 반도 안 됐어요. 추첨제 경쟁률을 보면 역시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첨 확률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경쟁률입니다. 100대 1 이하는 하나도 없어요. 전체 공급 물량이 1224세대였는데도 경쟁률이 300대 1이 넘는 타입도 있다고요. 이걸 기다린다고요. 5억 로또, 10억 로또, 20억 로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정말 이걸 계속 한다고요? 혹시 주변에 로또 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로또가 되셨나요? 로또 당첨자는 뉴스에서나 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제인 주택을 이렇게 로또 하듯이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로또 청약 남은 단지들이 많아서 희망을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규제 지역에 예정된 단지와 공급 물량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밖에도 규제 지역 청약 단지는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DH 클래스트를 제외하면 공급 물량이 600세대를 넘는 단지가 단 한 단지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봐서 아시겠지만 이 분양 물량에서 타입이 쪼개지면 물량은 정말 박살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된다면 추첨제 경쟁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기다린다고요? 이걸 당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요? 제발 그런 미련한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청약이, 그중에서 로또 청약이 내 부를 점핑시킬 유일한 길이고 강남 신축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후. 먼저 부의 점핑, 강남 입성을 로또 청약 따위에 기대하게 만든 정부에게 정말 쌍욕을 하고 싶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부터 저만의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말 힘들지만 이 로또 청약에 당첨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공급 가점 69점도 이제는 안정권이 아닙니다. 74점 정도는 돼야 이 로또 청약에 당첨될 수 있어요. 74점이면 15년 무주택, 15년 통장 가입 기간, 4명의 부양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본인 포함 5명 가족 만점이 74점이라고요. 이거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부양가족이야 어떻게 늘려볼 수 있지만 일단 최소 15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으세요. 특별 공급에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 특별 공급은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하니 조건 되면 꼭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로또 청약에서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슈퍼 고가점이 되어야 합니다. 슈퍼 고가점이 아니라면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소득 구간은 있지만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 패스할게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 구간에서 동점 시 미성년 자녀 수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시 추첨으로 합니다. 그러니 자녀 3명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명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요? 있긴 있지. 안 된다고. 2명으로 당첨 기다리다가 늙어 죽는다고요. 소득 구간도 1단계에서 5단계가 있는데 당연히 1단계가 유리하겠죠.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규제 지역 청약단지를 보면 아무리 시세가 10억 차이가 나도 절대값이 비싸서 계약금으로 최소 3억에서 4억 이상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소득 구간 1에서 4단계에 포함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알아서 하셔야 해요. 어쨌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 특별공급은 이제 자녀 2명 이상부터 가능하죠. 자녀 2명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표인데요. 여기서 75에서 80점이 되어야 가능성 있습니다. 이하는 절대로 당첨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공은 가점이 일반 공급 가점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일반 공급 가점보다는 낮게 커트라인이 형성돼요. 만약 본인이 2자녀, 3자녀이면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3년만 모시고 사세요. 이제 전수조사 무조건 하는 거 아시죠? 등본에만 기재하지 말고 진짜로 모시고 살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렇게까지 해야죠. 10억 로또가 그냥 굴러오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 상담 받는 분들 중 무섭게 전략 짜고 무섭게 준비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단지가 나오니 돈은 어떻게 모으고 소득은 어떻게 맞추고 자녀는 언제 어떻게 몇 명 가질 건지 심지어 부모님,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독하게 준비하지 않으려면 제발 청약으로 로또 단지 당첨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돈이 있든 없든 소득이 크던 적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많던 적던 안 되는 이유야 100만 가지겠지요. 지금부터 다른 분들을 위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986년도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서울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약 40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끝과 끝만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상승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여곡절은 정말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크게 보면 이렇게 9번의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9번이 있었다고요. 지금 봐서야 이 9번이 왜 하락장이었는지 이유를 복귀할 수 있지만 미래를 맞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정보도 빨라져서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미래는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40년 동안 9번 있었던 이 하락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성에 집중해야죠. 결론은 로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약금은 일시 기다리는 분들이니 가용자금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제발 본인의 가용자금과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세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일단 알아서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본인의 가용자금과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하시라고요. 지금 영끌을 하라는 겁니까? 영끌이 도대체 뭔데? 영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LTV 70%, 규제 지역은 50%인데
DSR 40%에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대출이 전 세계에 어디 있어?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그냥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과 본인 자금 더해서 내 집 마련 하세요. 제발.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아, 오르면 저한테 돈 줄 거예요? 맞출 수 없다고. 역사적으로 어떤 위대한 경제학자, 전문가도 3번 연속 맞춘 적이 없다고요. 마치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들 많죠. 맞출 수 없다고. 그냥 본인의 직위가 전문가라 모른다고, 못 맞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발 지금 당장 집을 사셔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돈 없으면 모아야죠. 저축하고 아껴 쓰면서 모아서 청약 공부하고 당해 조건 맞춰서 수도권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야죠. 가용 자금이 좀 있다? 제발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웬만한 전문직 아니면 우리의 연봉으로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단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아무나 못해요. 부동산은 비교 학문입니다. 비교에 비교를 해서 본인 성향에 맞는 현재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청약 따위에 눈 멀어서 내 집 마련을 미루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을 괴란시키던 말던 분양가 상한제가 악법이던 아니던 사실 저를 비롯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왜? 우리는 솔직하게 돈만 되면 되거든. 어쨌든 남들보다 싸게, 저렴하게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좋은 거 아닌가요? 청약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 덕분 아닌가요? 결론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없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알아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고작 구독자 3천 명도 안 되는 유튜버인데도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가끔 하면 악플이 달립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만 읽어드리면 아주 편해요. 하지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동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투자하고 건강하게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을 괴란시키는 악법 중에 쓰레기 같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죠.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각자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분양가 상한제의 정의는 나무 위키나 유튜브에도 많이 설명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은 정의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에 이 분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상제 덕에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됐나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정치적인 해석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시행은 문재인 정권에서 했고 윤석열 정권이 시작될 때 분상제 폐지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아주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뭐긴 뭐예요? 분양가의 상한을 규제하는 거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이 뭘까요? 명확합니다. 분양가가 싸다는 게 장점이겠죠. 도대체 얼마나 싸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서초구 반포에 분양한 레미안 원펜타스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약 22억이었는데 주변 신축 단지 실거래가 40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단지가 이렇게 20억 가까이 차이 나지는 않겠죠.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 싸다. 싸도 너무 싸다.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로또 청약을 양성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주변 시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 중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첨되는 순간 그 차이만큼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 청약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정말 로또 청약 한번 당첨되면 인생 역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단점, 당첨되는 극소수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로또 청약이니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당첨만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20억이나 저렴하게 사는 건데 누가 안 하겠냐고요. 물론 계약금이 없는 사람들은 못 하겠지만 조건 되고 계약금 정도 있으면 비벼볼 수 있겠죠. 이번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 총 공급 물량이 292세대였는데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총 접수 건수가 13만 4,047건이었습니다. 15에서 20억 로또 청약이었지만 계약금이 4억 원 이상 필요했었어요. 그런데도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청약에 당첨되는 292세대를 제외하면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조합원, 시행사, 시공사, 청약에서 낙첨된 사람들, 주변 단지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손해보고 있는 거라고요. 오버하는 것 같습니까?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84제곱미터가 35에서 40억 원의 분양가가 측정됐다면 그걸 취득하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겠어요. 그 세금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잘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겠죠. 그리고 단지 조합원, 시행사, 시공사가 이득 보는 거 정말 죽어도 싫으시죠? 얘네들 돈 버는 꼴을 볼 바에는 그냥 내가 당첨 안 되더라도 로또 청약해서 극소수가 당첨되는 게 기분이 낫겠죠? 저도 사실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기분 좋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있을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많이 폭리를 취하는 게 누굴까요? 조합원? 시행사? 시공사? 아닙니다. 은행이에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폭리를 취하는 건 은행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은행은 안전하게 우리의 돈을 지켜주는 곳,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 은행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크게 박혀 있죠.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점,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손해보고 팔라고 하면 팔 겁니까? 분양가를 낮추면 분명히 누군가가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면서 누가 진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즘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내야 하죠. 아무도 안 한다니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부동산 지인에서 서울의 수요와 입주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도 수요 대비 입주량이 부족하고 26년도부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줄어듭니다. 가끔 보면 서울의 입주량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아파트 입주까지 다 끌어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로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 폭탄이 돌고 돌아 결국에는 다시 서민들에게 갑니다. 시세를 낮출 수 있는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고. 공급. 그런데 그 공급을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최근 파주 운정에 PF 문제로 사전 청약 취소된 단지들 있죠.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입지도 운정역 초역세권이라 좋은데 왜 포기할까요? 자재비, 공사비 등 다 올랐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분양을 못 합니다. 사업을 취소하면 시행사 입장에서 몇백억 손해를 보는데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거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로 가격을 짓눌러서 부동산 시장을 여러모로 교란시킵니다. 국민들도 청약을 하면 10억, 20억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고요. 이거 희망 고문입니다. 가끔 댓글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보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강남 입성은 로또 청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치를 높여서 본인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에서 이런 로또 청약을 조성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로또 청약에 당첨됐고 그걸로 인생 역전했다. 당신들도 할 수 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걸 왜 분양가 상한제 탓을 하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첨되는 몇 명을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레미안 원펜타스를 시세대로 분양했다면 절대로 완판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요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제 생각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몇천 대 1이 나오는 것보다 시세대로 분양해서 10대 1, 2대 1 혹은 미분양 나는 게 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미분양 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설사도 망하는 거고 조합원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미분양이 나야 이 가격은 시장이 못 받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할인 분양을 하던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격은 규제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청약은 10%의 계약금으로 3년 후에 신축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말의 영향력은 아직 너무 미미하지만 제발 시장을 믿고 맡겨주는 현명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올해만 들어서 벌써 몇 개의 로또 청약이 나왔나요?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 국가에서 인정한 정식 도박, 로또 청약, 당첨되는 극소수만 행복한 국민 도박, 로또 청약, 온갖 부정적인 뉴스들이 터져 나오지만 솔직히 갖고 싶잖아요. 10억, 15억 로또에 전 국민이 눈 돌아가는 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2024년 서울에서 정상적으로 분양한 단지들입니다. 이 단지들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로또 청약은 이렇게 됩니다. 1월에 메이플자이, 7월에 레미안 원펜타스, 레미안 레벤투스, 24년에 분양한 10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로또 청약이었어요. 경쟁률이야. 모두 400대 1을 훌쩍 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시세 차익이 최하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말 그대로 로또 청약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강남에서 하는 청약은 매번 이렇게 로또 청약이었고 매번 이렇게 400대 1, 500대 1을 기록했을까요?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덕에 주변 시세보다 10억에서 20억 저렴하게 분양하는데 과거에도 항상 이렇게 분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옛날로는 가지 말고 불과 5년 전, 10년 전에도 강남 2구의 청약은 이렇게 로또 청약이었는지 이렇게 전 국민을 눈 돌아가게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담론을박이 있겠지만 제 기준에는 명확합니다. 가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단언코 서초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 2구, 강남 2구 노래를 불렀는데 왜 강남구는 제외하고 서초구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축입니다. 강남구에는 500세대가 넘는 이렇다 할 신축이 삼성동의 레미안 라클라시밖에 없고 올해 분양을 앞둔 단지도 청담 르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초구는 꾸준하게 신축이 공급돼 왔고 앞으로도 분양할 단지가 줄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신축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것도 영향이 큽니다. 아쉽게도 강남구는 당분간 서초구를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압구정 재개발이 될 때까지. 그렇다면 향후 10년 이상은 서초구가 강남구를 압도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21년에 준공된 삼성동 라클래시는 34평 기준 21년 10월 3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현재까지 거래도 몇 건 없고 정고점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반면 23년 8월에 준공된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는 34평 기준 24년 6월 실거래도 4건이나 있고 약 45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차이가 벌써 10억 이상이 납니다. 사실 이미 강남 신축과 서초 신축은 갭이 벌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강남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겠죠. 강남구는 앞으로 분발해야 할 듯 합니다. 이렇게 현재 가장 핫한 지역은 서초구인데요. 서초구에서도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초동이 최고 입지입니다. 여기서도 반포동에서도 이렇게가 향후 10년 이상 최고의 아파트 단지가 될 거예요. 여기에는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베일리, 최근에 분양한 로또 청약 레미안 원펜타스가 있고 앞으로도 DH 클래스트, 레미안 트리니언이 분양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반포동에 있는 최고 20억 로또였던 레미안 원펜타스처럼 5년 전, 10년 전에도 강남에서 하는 분양이 로또 청약이었는지 확인하려면 지금 서초구 반포동의 이 지역처럼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입지여야 비교가 되겠죠. 딱 비교하기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초구에 서초동 독수리 오영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초동에서 여기 강남역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면 사각형 모양으로 서초동 독수리 오영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서초동 독수리 오영제는 현재 서초동 최고의 단지들인데요. 아쉽게도 사람들은 직주 근접, 강남역과의 접근성보다는 한강, 백화점 접근성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포랑은 체급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를 비교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단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동 독수리 오영제는 첫째, 16년 12월 준공 레미안 서초 STG, 둘째, 18년 1월 준공 레미안 서초 STG S, 셋째, 20년 9월 준공 레미안 리더스 1, 넷째, 21년 6월 준공 서초 그랑자이, 막내, 28년 입주 예정 아크로드 서초까지 5단지가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다. 막내인 아크로드 서초는 아직 분양을 안 했지만 형님들은 2014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분양을 했는데요. 이 서초동 독수리 오영제 중 첫째 큰형님인 레미안 서초 STG부터 보겠습니다. 421세대 16년 12월 준공으로 9년 차가 된 첫째 형님은 분양 시기는 14년 9월, 공급 물량은 43세대, 84타입 분양가는 10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접수 건수는 3,080건, 전체 경쟁률은 71.6대 1입니다. 와, 정확히 10년 전에 같은 서초구의 분양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 84 분양가가 22억 8,670만 원, 접수 건수는 93,864건, 전체 경쟁률은 527.3대 1이었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 덕에 84 타입 기준 주변 시세 대비 약 20억이 저렴하게 분양됐죠. 2014년에 분양한 레미안 서초 STG는 어땠을까요? 비교는 딱 한 단지로만 하면 됩니다. 이 바로 위에 서초 레미안 1129세대 2003년 5월 준공 레미안 서초 STG가 분양한 14년 9월에는 12년차 84제곱미터 실거래가 약 8억 5천만 원, 12년차가 약 8억 5천만 원, 신축 분양가와 2억 차이면 거의 시세대로 분양했다고 보면 되겠죠. 시세대로 분양했는데 경쟁률은 71.6대 1이나 되네요.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는 강남에 집 사면 3대가 멸한다고 했던 시기예요. 이때 강남 투자 안 하고 저는 뭐 했을까요? 2014년부터 10년간 19억이 올랐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둘째, 1년 후인 15년 10월에 분양할 레미안 서초 STG S, 공급 물량 110세대,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3억 8,300만 원, 1년 만에 분양가가 3억이 올랐네요. 접수 건수는 6,191건으로 전체 경쟁률 56.3대 1. 서초 레미안을 보면 15년 10월에도 가격은 변동이 없었네요. 실거래가 약 9억 원이면 아무리 13년차 단지라도 시세보다 1, 2억 정도 비싸게 분양했다고 해보죠. 극단적인 예로 지금 레미안 원펜타스를 40억에 분양했다면 이것처럼 경쟁률이 50대 1 정도가 나올까요? 이 얘기는 후반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1317세대로 18년 10월에 분양한 레미안 리더스 1을 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 17억 3천만 원, 공급 물량 232세대에 경쟁률은 41.7대 1. 이때 16년 차가 된 서초 레미안 84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5억 7천만 원. 그렇다면 이것도 시세대로 분양하거나 1, 2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야 와 싸다라고 느끼지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초동 독수리 오영제 중 현재 막내인 서초 그랑자이 분양 시기는 19년 6월 84제곱미터는 분양하지 않았고 74제곱미터 분양가는 15억 6,100만 원, 공급 물량 174세대의 접수 건수는 7,418건, 전체 경쟁률 42.6대 1. 19년 6월에 17년 차가 된 서초 레미안 84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5억 3천만 원. 이때도 주변 시세보다 2억에서 3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한 것 같은데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2억에서 3억 저렴하게 나왔는데 셋째, 넷째 경쟁률을 보면 40대 1로 그다지 높게 나온 것 같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강남의 수요가 없어서일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거 말씀드릴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습니다. 계약금 20% 잔압하고 중도금 대출도 모두 잔압해야 했어요. 집단 대출이 1도 안 나온 겁니다. 이때 정말 부동산 정책 진짜 그지 같았었죠. 청약도 마찬가지로 누더기 정책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시기예요. 음,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 당시 시세보다 1억에서 3억 저렴하게 나왔고 중도금 대출도 안 나왔는데 4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여준 거예요. 자, 서초동 독수리 오형제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 분양 조건, 청약 결과를 같이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입지, 가격, 상황, 조건, 정책 등 모든 게 아주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건 그때 당시에도 최고 입지의 분양이었고 현재도 최고 입지의 분양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분양가의 10%에서 20%의 자금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신축을 미리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뭔가 너무 많이 변질된 것 같지 않으세요? 불과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 청약도 로또 청약이 아니었어요. 많이 저렴해 봐야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시세는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세로 상한을 둔 느낌이에요. 여기서 본인은 각자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변 시세의 50%로 분양가가 측정됩니다. 왜 본인들이 상한을 정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격을 시장에 맡겨야지. 왜 본인들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걸까요? 10년 전에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하고 경쟁률 50대 1, 현재 20억 로또의 경쟁률 500대 1. 이 중 어떤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봤었던 서초 레미안 매매가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것만 봐도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호갱노노에서는 2006년부터 볼 수 있는데요. 2006년부터 지지부진하다가 14년부터 꾸물꾸물 하더니 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28번이 넘는 정책이 나오면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틀어 막았어요. 청약에서도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래도 끝없이 상승하죠. 지금 이전 정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중립도 아니고 양쪽 다 꼴보기 싫어요. 양쪽 다 하는 건 없고 노력도 없고 눈치만 슬슬 보고 생색만 내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이 상승을 규제로 막을 수 없다고요. 시장에서 가격은 아무도 맞출 수 없고 규제로 틀 안에 가둘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로또 청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인 레미안 원베일리부터 반값 청약이 시작됐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어이없는 로또 청약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수년간 이 로또 청약을 준비해온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져서 시세대로 분양하게 된다면 정말 큰 리스크일 수도 있겠지만 당첨되는 분들만을 위한 제도는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죠. 분양가 상한제가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덕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이용해야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 입지의 청약이라도 이 정도로 전 국민이 눈 돌아가는 로또가 아니었다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정상적인 시장인지는 사실 보는 시점에 따라 너무 다르고 정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시장은 있습니다. 제발 남아 돌게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저기 산골짜기 말고 규제 같은 거 하지 말고 가고 싶은 입지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갈 수 있도록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지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안 되겠죠. 그러니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